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제 명절 마지막으로 오면 올수록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감기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몸 건강 관리 정말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요, 건강이 최고다. 건강 없으면 결국에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돈. 여러분들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고요. 어떻게 보면 음력설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1월 1일 시점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음력설 지나면서 또 한 번의 계획을 다짐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꼭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부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부안은 이거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 부안은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숨겨져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안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새만금TV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부안에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안 쪽에 특히나 개활이라든지 의복리, 그리고 창북리, 그리고 요 일대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안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이제는 비례해서 군산 또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분명히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고객분들 중에서는 의복리라든지 또는 개화리 쪽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을 전문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를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거지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의복리라든지 개화리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사회적 인구 유입이 7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사회적 인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부안에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1차적으로 개화리 의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모양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이야기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부안 군청하고 지근거리에 있고 남북 삼축이 경유하고 있는 가장 핵심 축인 창북리 일대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팔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는 것처럼 왜 내 땅값은 안 올라가냐 말씀하시는데요. 땅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좀 하시는 것이 조금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유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는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토지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북 삼축의 가장 주요 거점 도시인 창북리와 그리고 남북이축도로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활이,
그리고 의복리 일대는 부안에 가장 프라이스 리딩할 수 있는 가장 앞으로 향후 부안이 개발됐을 때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새만금 배후도시 부안군의 5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의복리 개활이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셨는데요. 자, 배후도시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 만약에 새만금에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만약에 배후도시, 그러니까 부안의 배후도시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어디냐라고 꼽았을 때 바로 전문가들은 바로 개활이하고 의복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요 일찍이 저희가 계속해서 예상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지역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자 권유도 했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재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지금 다소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또 느닷없이 또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권익현 전라북 부안 군수는요 신년 기자회담에서 간담회에서 민선 7기 4년 동안 다져온 굳건한 성장의 토대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동력 확보로 미래 100년을 향후 부안 대도약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민선 8기 바로 5대 비전 20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0대 핵심 과제까지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바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5대 비전, 자, 5대 비전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미래가치, 청사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부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토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안 군수가 어떻습니까? 부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그러면 부안은 이렇게 개발할 것이니까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훈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어쨌든 5대 비전을 살펴보면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 친환경 미래산업도시, 그리고 사람 중심에 살고 싶은 도시. 자, 끝으로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5대 비전 중에서 마지막 5번째인 어떻습니까? 새만금 배후도시라고 하는 부분들. 자, 보면은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 비전은요. 여기만 꼭 집어서 바로 특히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 물류중심지 구축, 그리고 새만금 세계 청소년 국제 교류 중심지로, 그리고 이어서 새만금 전략적 우위 선점이 핵심으로 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끝에 있는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 이 부분에 대한 비전만 특별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찍이 새만금은요, 새만금의 내부 개발 5대 권역 가운데 잼버리 부지, 현재 올해 8월 달에 개최될 예정인 잼버리 대회 부지, 바로 변산도 국립공원을 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호수와 바다가 있어 명당의 기본 조건에 배산 임수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바로 3권역, 어딥니까? 지금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해당이 되는 관광 레저용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계적인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인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 바로 유치가 어디에 지금 관광 레저용지 3권역인 8월 달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놀이터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해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쓸 때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참 얘기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정말로 그 지역에 세계적인 잼버리 대회 부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간다라는 이슈화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 일대 주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신리 일대 그리고 의복리 일대 이 주변은 어떻습니까?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 주변에 또한 마찬가지로 배후도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새만금의 개발이 되면 될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적인 인구, 즉 새만금 개발 내부 용지가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70만 명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나와요?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70만 명 정도로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안 인구가 조금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새만금 개발이다.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만금 그렇지 않으면 부안 땅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올라갈까요? 땅값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의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땅값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부안은 지금보다 향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사실은 5만 명 인구가 부안군으로 유입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인구만큼 만약에 더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배후도시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70만 중에서 30만은 내부 용지, 그리고 40만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만금 내부 용지 말고 바로 외부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5만 명밖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40만이 지금 군산, 김제, 부안에 어떻습니까?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40만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10만 명 적어도 이상은 지금 부안에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5만 명이 아니라 지금의 인구의 2배 이상이 지금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차적으로 만약에 5만 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배후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배후도시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도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새만금 남부위축 도로가 경유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개화리 그리고 의복리 일대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구가 먼저 들어오게 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새만금하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어떻습니까? 개화리, 의복리, 장신리 일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발맞춰서요. 부안군이 2020년도 새만금 개발청에 요청한 사업을 살펴보면 개화와 돈지를 중심축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화리는 개화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지라고 하는 것은 의복리 쪽을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개화산 휴양형 관광거점 조성 그리고 기존 도시 기반 시설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개화리와 의복리에 대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새만금 개발청에다가 어떻습니까? 요청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새만금의 주요 시설인 어떻습니까? 자,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남부위축도로와 접해져 있는 개화, 의복, 장신, 백년리는 자연스럽게 배후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존 도시반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배후 도시가 필요한데, 그러한 배후 도시가 어떻습니까? 지금 남부기축도로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부기축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백년리와 장천리는 도시지역당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산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위주로 해서 농림지역 위주로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복리하고 개화리는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배후지역으로 낙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운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어떻습니까? 개화리, 의복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전문가들이 하는 소견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당연히 이러한 대로, 청사진대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복리 그리고 어떻습니까? 개화리에 투자하신, 주거지 쪽에 투자하신 분들 꽉 잡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주변 일대의 배후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질 것이기 때문에 재테크에서 크게 성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정말로 좋은 성과를 반드시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그리고 부안의 향후에 지금 남북 삼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기대치로 개화리 의복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도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창북리에 대한 이야기가 폭탄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 부안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돈 버시는 그날까지 오늘 또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